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삼양식품이 작년에 진짜 1년 내내 꾸준히 올랐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1년 내내 해외 수출에 있어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고, 이거는 뭐 유튜브에만 봐도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이 K 매운맛, 뭐 다 뭐 K자를 붙이더라고요, 한국 거를. K 매운맛에 대한 해외 외국인들의 관심과 성원, 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도전하는 이런 챌린지랄까요?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동영상을 타고 그러니까 너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이 국내 내수보다 훨씬 더 많은 회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 지역화된 매운맛을 제공해 주면서 단순히 K 매운맛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이런 삼양식품의 이런 불닭볶음면의 유행은 해외에서 자국에서 맛보던 그 자국화된 그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한국에 와서 오리지널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챌린지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가는 게 요즘 또 추세입니다. 이게 이제 해외여행이 풀리고 하니까 우리 국내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데요. 국내를 찾은 유튜브들이 이러한 동영상을 찍어서 또 계속 이 너튜브에 올리면서 이런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1년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계속 확대 발전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내 라면 1위 업체인 농심과 삼양을 비교하는 증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면 실적면에서 이 농심은 식품면에서 과자나 이런 라면에서 독보적인 1위였고, 국내 시장에서는 뭐 이길 수 없는 1위로서 2위와 3위를 다 합쳐도 이 농심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1위였는데, 이 회사가 매출은 뭐 3조 원씩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, 삼양이 매출 1조 7천억으로 뭐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 농심은 뭐 1631억이니까 그 5%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지만, 삼양은 그 2배인 거의 9%, 10% 가까이 되는 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고,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삼양은 주요 시장이 국내 내수가 아니라 해외 수출용입니다. 해외 수출용이다 보니까 현지에서 외국 식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죠. 또 그리고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은 그럴 가치가 있는 음식으로,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라면 3사의 해외 진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이 삼양식품의 이런 라면류가, 그러니까 볶음면이죠. 볶음면이 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해외 수출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.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라면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면서 이 매출 의존도가 한 38% 정도까지 늘어났지만, 이거 갖고는 이 불닭볶음면, 그 삼양식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. 삼양식품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%도 안 됩니다. 근데 해외 수출로 77%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요번에 이 삼양식품은 하나의 모험을 합니다. 이게 기존의 볶음면 중심의 라면을 갖고 이제 이 승부를 보다가 처음으로 매운 국물 라면을 이제 내놓는 겁니다. 이것도 맵다 할 때 맵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특히 일본에서 매운 라면 시장을 노리고 런칭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삼양식품의 이 맵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때는 그만큼 판매율이 올라와 주지 않으면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그 비용으로 처리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부분 때문에도 시장에서 이제 이 맵 브랜드가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는지를
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삼양식품의 작년 실적은 재작년 실적보다 확실히 뭐 매출 외형도 45%나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은 뭐 더블 났죠. 133% 급증 성장을 했습니다. 당기순이익도 115%나 증가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, 또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주가가 작년에 올랐죠.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44.98%, 지분율 적은 거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,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자사 취득과 소각을 통해서 더 최대주 지분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현재 5% 이상 주주 중에 국민연금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도 한번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쪽 지분이 8.91%라 최대주 특수관계하면 거의 50% 정도, 보면 44%고 이쪽에 8%니까 50%가 넘는 지분이 일단은 홀딩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44.11%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증권사별로 이런 이 농심과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좀 차별하게 가져가는데요. 일단 삼양식품은 목표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, 농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낮춰 잡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5%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깔딱 잘못하면, 즉 이 수입하는 밀가루나 이런 원재료비가 올라가기나 하거나 또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면 바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런데 이 농심이라는 회사가 이 국내 식품 업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, 즉 이 거의 독과점 업체인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적자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 국내에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게 석유나 라면,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식품 같은 기본적인 밀가루 수입 이런 것들은 거의 독과점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래야 날 수 없는 회사들입니다. 그런데 농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국내 라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인 신라면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웬만해서는 적자를 낼 수 없는 기업인데, 최근 들어서 농심이 원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제때 판가에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. 이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런 원재료비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판가에 이거를 반영할 경우에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자제하다고 이게 하다 보니 간섭을 하는 거죠. 경영 간섭을 하다 보니 이 농심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 가격을 올려야만 순이익을 좀 수익을 높여가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근데 이 국내 내수시장에서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농심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이 삼양은 계속 주가가 이제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 목표 주가는 키움증권이 지금 120만 원 가장 질렀죠. 120만 원 불렀고, 그 다음에 KB증권이 8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불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폭을 보면 거의 한 40만 원 가까이, 한 38만 원 정도 나는데요. 키움증권이 120만 원 지른 건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고, 그 대신증권도 한 90만 원 부른 건 이건 너무 낮게 잡은 겁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삼양식품이 외국인들도 14%에서 15%대로 이제 계속 삼양식품의 지분율을 올려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현재 맵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많이 뭐 들어가서 이제 이 실주 손익을 깎아먹을 정도가 아니라면 삼양식품은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1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보여지죠. 즉 100만 원 넘어서 드디어 황제주가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이 삼양식품 같이 먹는 것들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람들 입에 맞으면 잘 안 바뀝니다. 이 말은 이제 중복해서 꾸준히 이런 소비가 계속 반복해서 이뤄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양식품이 올해까지도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, 작년에 이런 공장 건설이나 이런 비용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다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성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이 맵 브랜드로 마케팅 비용을 날려먹지만 않는다면 뭐 작년 4분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한 110만 원 정도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맵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맵 브랜드가 잘 팔리느냐가 문제죠. 그게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
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